밤에 종아리에 쥐가 나고 아침에 첫 발을 디딜 때 다리가 순간 휘청하고 계단 두세 칸만 올라가도 허벅지에 힘이 쭉 빠진다면요. 그거 그냥 피곤해서가 아니에요. 이미 다리 근육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는 첫 신호일 수 있어요. 미국 고령의학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후 다리 근력이 크게 떨어진 분들은 5년 안에 거동이 불편해질 확률이 73%까지 올라갔어요. 10분 중 7분이 넘는다는 뜻이에요. 숫자가 무섭죠. 더 무서운 건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긴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반전이 하나 있어요. 다리 힘이 빠지는 가장 큰 원인이 나이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나이는 누구도 멈출 수 없어요. 그치만 무엇을 먹느냐는 오늘부터 바로 바꿀 수 있잖아요. 실제로 대학병원 연구팀들과 노인의학 연구자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게 있어요. 나이 들어 생기는 근육 약화는 상당 부분이 음식, 단백질의 질, 염증, 혈액순환, 그리고 비타민과 미네랄 부족과 깊게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처음엔 저도 그냥 근육은 운동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재료가 없으면 몸이 근육을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드는 거였어요. 진짜 놀랍죠? 혹시 이런 증상 있으세요? 의자에서 일어날 때 무릎보다 팔에 먼저 힘이 들어간다. 장 보러 다녀오면 종아리가 묵직하고 발이 퉁퉁 부은 느낌이 든다. 화장실에서 앉았다 일어날 때 순간적으로 중심이 흔들린다. 밤에 다리가 저리고 당겨서 잠을 깬 적이 있다. 평지인데도 발이 모래주머니 찬 것처럼 무겁다. 이 중 하나라도 있다면요. 지금 몸이 보내는 경고를 더는 미루시면 안 돼요. 작은 불편으로 안 끝나요. 낙상, 입원, 회복 지연. 집안에서도 부축이 필요해지는 일, 결국엔 혼자 다니는 자유를 잃는 데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큰일 나요. 우리 세대는 진짜 열심히 사셨어요. 자식 키우고, 집안 챙기고, 일하느라 정작 본인 몸은 늘 뒤로 미뤘잖아요. 그래서 더 속상해요. 몸이 아파도 참고, 다리가 후들거려도 나이 먹으면 다 그렇지 하고 넘기신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 때문에 회복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의사들이 진료실에서 제일 안타까워하는 장면이 그거예요. 조금만 더 일찍 식단을 바꾸고 조금만 더 일찍 근육 재료를 채웠으면 훨씬 덜 힘들었을 분들요. 사실은 여기서 갈려요. 그래서 오늘은 가까운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실제 연구에서 다리 근력 유지와 회복에 도움을 준 음식 6가지를 6번째부터 첫 번째까지 말씀드릴게요. 비싼 영양제 얘기 아니에요. 어렵고 낯선 외국 식품 얘기도 아니에요. 진짜로 냉장고에 넣어두고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마지막 1위는 아마 많이들 깜놀하실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건강에 나쁘다고 오해받아서 일부러 피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60세 이후 근육 보호에 아주 강력한 음식 중 하나라고 본 바로 그 음식이에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먼저 왜 음식이 이렇게 중요한지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근육은 그냥 팔, 다리에 붙어 있는 살덩이가 아니에요. 우리 몸의 혈당을 받아서 태우고, 균형을 잡고, 넘어질 때 버티고, 뼈를 붙잡아주고, 침대에서 일어나는 힘까지 만들어내는 생명줄 같은 조직이에요. 그런데 40세 전후부터 근육은 조금씩 줄기 시작하고 60세 이후에는 그 속도가 빨라져요. 대한노인병학 관련 발표들에서도 국내 고령층에서 근감소 상태가 적지 않다고 보고돼요. 근육이 줄면 단순히 힘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당 조절이 흔들리고 기초대사가 떨어지고 체력 회복이 늦어지고 수술 후 회복도 더뎌지고 감기 한번 앓고 나서도 몸이 확 꺾이게 돼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하나 있어요. 밥은 잘 먹는데 왜 힘이 없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밥을 먹는 것과 근육 재료를 먹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배는 부른데 근육은 굶고 있을 수 있어요. 특히 65세가 넘으면 같은 양을 먹어도 몸이 단백질 신호에 덜 반응해요. 미국 일리노이대 연구팀은 이걸 동화 저항성이라고 설명했어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젊을 때는 단백질이 조금만 들어와도 근육 공장이 바로 돌아갔는데 나이 들면 같은 양으로는 공장 문이 잘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질 좋은 단백질, 더 정확한 영양, 더 꾸준한 식사가 필요해져요. 한마디로 예전처럼 드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근육은 단백질만으로 되지 않아요. 염증이 심하면 근육이 계속 조금씩 닳아요. 혈관이 좁아지면 다리로 산소와 영양이 제대로 못 가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균형이 흔들리고 힘이 떨어져요. 마그네슘이 모자라면 다리가 자꾸 쥐나고 딱딱해져요. 그러니까 다리 힘이 빠지는 건 하나의 원인이 아니라 여러 개가 동시에 겹쳐서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음식도 한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 축으로 같이 들어가야 효과가 커져요. 이거 모르고 한 가지만 드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좀 아깝죠? 실제로 대전에서 무릎 수술 뒤 재활 중이던 71세 이영호 어르신은 수술이 끝나면 저절로 걸을 힘이 돌아오는 줄 아셨대요. 그런데 재활을 해도 허벅지 힘이 너무 안 붙고 계단 앞에만 가면 겁이 먼저 났다고 해요. 식사를 여쭤보니 양은 드시는데 정작 근육 재료가 너무 부족했어요. 계란도 피하시고 지방 무섭다고 생선도 적게 드시고 입맛 없다고 반찬은 거의 건너뛰셨죠. 그러고 나서 식단을 바꿨어요. 오늘 말씀드릴 음식들을 매일 또는 일주일에 몇 번씩 꾸준히 넣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재활 속도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치료사가 같은 나이대보다 회복이 눈에 띄게 빠르다고 했대요. 이런 사례가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6번째 음식부터 볼게요. 6번째는 계란입니다. 어머, 계란이요? 콜레스테롤 때문에 무서운데요?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 많아요. 솔직히 저도 처음엔 그 생각부터 났어요. 근데 최신 영양 연구들을 보면 적어도 많은 고령층에서 계란을 무조건 피하는 습관이 오히려 근육 유지에는 불리할 수 있다는 쪽으로 흐름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계란에는 류신이라는 아주 중요한 아미노산이 들어있거든요. 이 류신이 뭐지? 했다가 알고 보니까 근육을 새로 만드는 스위치를 켜주는 핵심 신호였어요. 쉽게 비유해 볼게요. 단백질이 벽돌이라면 류신은 공사 시작 버튼이에요. 버튼이 안 눌리면 벽돌이 아무리 많아도 집이 안 지어져요. 나이 들수록 몸은 이 버튼에 둔감해져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 류신이 들어와야 해요. 계란 두 알에는 이 류신이 근육 공장을 깨우기에 꽤 괜찮은 양으로 들어있어요.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노른자예요. 아직도 노른자는 버리고 흰자만 드시는 분 계시죠? 그 습관 이제 바꾸셔야 해요. 노른자에는 콜린, 비타민 D, 좋은 지방 성분이 들어있어서 근육 세포막을 지키고 신경 신호가 근육으로 잘 전달되도록 도와줘요. 노른자 빼면 반쪽이에요. 경기도 수원에서 학원 운영하시는 61세 신명숙 선생님은 10년 넘게 계란을 거의 안 드셨대요. 콜레스테롤이 무서워서요. 그런데 6개월 사이 계단에서 2번 미끄러지고 나서 너무 불안해지셨어요. 아침마다 계란 2알을 노른자째 드시기 시작했는데 8주쯤 지나고 나서 난간을 꽉 안 잡아도 계단을 오를 수 있게 됐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우연인가 싶었는데 식사를 다시 보니까 단백질과 류신이 확실히 채워진 거예요. 물론 계란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근육 회복의 시동을 거는 데는 정말 유리해요. 작지만 강해요. 어떻게 드시면 좋으냐? 아침에 계란 2알에서 3알 정도. 노른자째 드세요. 너무 센 불에 오래 태우듯 익히기보다 부드럽게 익혀 드시는 게 좋아요. 올리브 오일 조금 두르거나 아보카도와 같이 드시면 지용성 영양소 흡수에도 도움이 돼요. 속이 불편하신 분은 반숙보다 완숙이 더 편할 수 있으니 몸에 맞게 드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다음 음식이에요. 계란이 근육 공장을 켠다면 이제 불을 꺼야 하거든요. 무슨 불이냐고요? 몸속 염증 불이요. 5번째 음식은 야생 연어입니다. 요즘 다리가 괜히 붓고 아침에 일어나면 종아리가 뻣뻣하고 조금만 걸어도
허벅지가 둔하게 아프신 분들 있죠. 그거 단순 근육통이 아니라 만성 염증이 다리 근육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을 수 있어요. 염증은 뜨겁고 확 타오르는 것만 염증이 아니에요. 낮은 불처럼 오래 타는 염증이 더 무섭습니다. 근육 섬유를 조금씩 망가뜨리고 회복 속도를 늦추고 신경이 근육에 명령을 보내는 길까지 흐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다리 힘이 뚝 떨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야생 연어에는 EPA와 DHA, 그러니까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요. 이게 하는 역할이 뭐냐면 염증을 부드럽게 가라앉히고 근육이 단백질 신호를 더 잘 받아들이게 도와줘요. 스코틀랜드 에버딘대 연구팀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오메가3 섭취 뒤 근육 단백질 합성이 더 잘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약이 아니라 음식인데도 이런 변화가 보인다는 게 진짜 놀랍죠. 그리고 야생 연어의 또 다른 장점은 비타민 D3이에요. 나이가 들면 햇빛을 받아도 피부에서 비타민 D를 만드는 능력이 떨어져요. 65세 이상에서 비타민 D 부족이 흔하다는 보고가 계속 나오고요. 이게 부족하면 다리 힘, 균형 감각, 낙상 위험에 다 영향을 줘요. 야생 연어 한 토막이면 단백질도 챙기고 오메가3도 챙기고 비타민 D도 같이 들어와요. 그래서 효율이 좋아요. 양식 연어보다 야생 연어를 권하는 이유는 지방 조성과 오메가3 비율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라벨을 한번 꼭 보세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면 충분히 도움돼요. 구워 드셔도 좋고 찜으로 드셔도 좋아요. 너무 짜게만 드시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짙은 녹색 채소와 같이 드시면 더 좋아요. 왜냐하면 다음 음식이 혈관을 열어주거든요. 여기서 진짜 포인트가 나와요. 네 번째 음식은 시금치, 케일, 근대 같은 짙은 녹색 잎채소예요. 나이 드셨는데도 걸음이 가볍고 허리가 꼿꼿한 분들 보면요. 식탁에 이런 채소가 빠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우연이 아니에요. 다리 근육은 재료만 받아서는 안 되고 그 재료가 실제로 다리까지 잘 가야 해요. 근데 70대 이후로 갈수록 혈관이 예전 같지 않죠. 미세혈관이 굳고 일산화질소를 재활용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이 일산화질소는 다리로 가는 혈류를 풀어주는 물질이에요. 쉽게 말하면 혈관 문을 열어주는 열쇠예요. 짙은 녹색 채소에는 질산염이 풍부한데 이게 몸 안에서 일산화질소로 바뀌어요. 그래서 허벅지와 종아리에 피가 더 부드럽게 흐르도록 돕고 산소와 영양이 근육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줘요.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진도 고령층에서 이런 계열 성분이 골격근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봤어요. 중요한 건 근육을 갑자기 크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근육이 덜 힘들이고 더 효율적으로 일하게 돕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빨리 지치던 분들이 요즘은 좀 덜 무겁네 하고 느끼는 경우가 생겨요. 이런 변화가 은근히 커요. 그리고 시금치가 좋은 이유는 마그네슘 때문이기도 해요. 밤마다 종아리에 쥐가 나고 자다가 발이 오그라들고 아침에 다리가 굳은 나무 토막 같다면 마그네슘 부족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실제로 고령층은 마그네슘 섭취가 부족한 경우가 흔해요. 마그네슘은 수축한 근육을 다시 풀어주는데 꼭 필요해요. 부족하면 근육이 자꾸 긴장하고 회복도 느려져요. 부산에서 은퇴하신 68세 박성민 선생님은 아침마다 다리가 시멘트처럼 무겁다고 하셨어요. 보충제를 오래 드셔도 큰 차이를 못 느끼셨는데 시금치를 올리브 오일과 마늘에 살짝 볶아 매일 드시기 시작하고 6주 뒤 그 무거움이 많이 줄었다고 하셨어요. 식품으로 들어가는 영양은 같이 붙어오는 성분들이 있어서 흡수와 작용이 더 자연스러운 경우가 많아요. 이게 꽤 큽니다. 드시려면 생으로만 고집하지 마세요. 살짝 익히면 양도 더 먹기 쉽고 속이 편한 분이 많아요. 올리브 오일과 함께 볶으면 지용성 영양 흡수에도 유리해요. 근데 하나 조심할 게 있어요. 녹색 채소 먹고 바로 구강청 결제를 너무 자주 쓰는 습관이 있다면요. 입안에서 질산염 변환에 관여하는 균들까지 줄일 수 있어요.
물론 위생도 중요하지만 채소 드신 직후엔 조금 텀을 두는 게 좋습니다. 사소한 습관 같죠? 근데 이런 게 차이를 만들어요.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볼게요. 계란은 근육 공장 스위치를 켜고, 야생 연어는 염증 불을 끄고, 녹색 채소는 다리로 가는 길을 열어줘요. 벌써 세 가지예요. 근데 절반밖에 안 왔어요. 이제부터는 먹고도 왜 회복이 안 되지? 하는 분들한테 특히 중요한 음식들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음식쯤으로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노년기 근육 회복에 꽤 강력한 식품이에요. 세 번째 음식은 플레인 전지방 그릭 요거트입니다. 요거트가 무슨 다리 힘에 도움이 되냐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이 훨씬 진하고 발효 과정에서 소화가 편한 편이라 입맛 없고 고기 부담스러운 분들에게 특히 좋아요. 나이 들면 소화력이 떨어져서 좋은 단백질도 충분히 못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고기는 부담스럽고 생선은 손이 안 가고 계란도 매일은 질린다고 하시죠. 그럴 때 그릭 요거트는 진짜 현실적인 대안이 돼요. 숟가락만 있으면 되니까요. 그릭 요거트의 장점은 천천히 흡수되는 카제인 단백질이에요. 이게 밤새 근육이 분해되는 걸 줄이는데 도움이 돼요. 특히 저녁이나 잠들기 2~3시간 전에 적당량 드시면 자는 동안 근육의 재료가 끊기지 않게 받쳐주는 느낌이 있어요. 또 칼슘과 유청 단백질 일부도 함께 들어있어서 뼈와 근육을 동시에 받쳐줘요. 처음엔 그냥 장 건강 음식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다리 힘 빠지는 분들에게 꽤 괜찮은 선택이었던 거예요. 솔직히 생각도 못했어요. 중요한 건 달달한 제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일 시럽 잔뜩 들어간 요거트는 혈당을 흔들 수 있고 단백질보다 설탕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꼭 플레인, 가능하면 전지방에 가까운 제품을 고르세요. 지방이 조금 들어 있어야 포만감도 있고 지용성 영양 흡수도 더 나아요. 여기에 호두 조금, 블루베리 조금, 계피 약간 넣으시면 맛도 좋고 혈당에도 비교적 부담이 덜해요. 한 컵 정도면 간식으로도 좋고 아침 보충으로도 괜찮아요.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67세 김정희 여사님은 아침을 늘 커피 한 잔과 식빵으로 때우셨어요. 그래서 오전 내내 다리에 힘이 없고 점심 전엔 손까지 떨린다고 하셨어요. 그릭 요거트와 계란을 아침에 함께 드시게 했더니 오전에 힘 빠지는 느낌이 줄고 걸을 때 발목이 덜 불안하다고 하셨어요. 거창한 보약이 아니에요. 몸이 원하는 재료를 제 시간에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한 거죠. 근데 아직 핵심은 남아 있어요. 두 번째 음식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일은 살찐다고만 생각하세요. 그런데 좋은 기름은 다릅니다. 특히 올리브 오일은 염증을 줄이고 혈관 기능을 돕고 채소 속 지용성 영양 흡수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해요. 그냥 채소만 먹는 것과 올리브 오일에 살짝 묻혀 먹는 건 몸이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라요. 올리브 오일의 폴리페놀 성분은 세포가 산화 스트레스로 상처받는 걸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이것이 결국 근육 회복 환경을 좋게 만들어줘요. 또 한 가지, 나이 들수록 몸은 뻣뻣해지는데 이때 혈관 내피 기능이 같이 떨어지면 다리 끝까지 피가 가는 느낌이 둔해져요. 올리브 오일은 이런 혈관 환경을 좀 더 부드럽게 만드는 데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시금치와 같이 드셨을 때 시너지가 나는 거예요. 채소의 좋은 성분은 길을 열고 올리브 오일은 그 길을 더 부드럽게 정리해주는 느낌이에요. 진짜 별거 아닌 조합 같죠? 근데 이런 단순한 조합이 오래가는 힘을 만들어요. 드시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시금치나 근대 볶을 때 한두 스푼, 샐러드에 뿌릴 때 한두 스푼, 구운 생선 위에 살짝 둘러도 좋아요. 너무 뜨겁게 오래 태우지만 않으면 됩니다. 간혹 공복에 오일만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방법보다 음식과 같이 자연스럽게 드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혼자 튀지 않고 다른 음식들의 효율을 끌어올리는 조연 같지만 사실은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 1위가 남았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소고기입니다. 어머나, 이게 뭐야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기름지고 몸에 안 좋다고, 콜레스테롤 높다고, 나이 들면 줄여야 한다고 수십 년 동안 들으셨잖아요. 근데 하버드 의대 연구팀을 포함한 여러 노년 영양 연구에서 공통으로 강조하는 게 있어요. 60세 이후에는 잘 조절된 양질의 동물성 단백질, 특히 류신과 철분, 아연, 비타민, B12가 풍부한 식품이 근육 유지에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대표가 소고기예요. 처음엔 저도 의외였어요. 진심 의외였어요. 왜 소고기가 1위냐? 이유는 단순합니다. 나이 든 몸이 가장 놓치기 쉬운 것들을 한 번에 많이 주기 때문이에요. 첫째, 고품질 단백질이 풍부해요. 둘째, 류신이 많아서 근육 공장 스위치를 강하게 눌러줘요. 셋째, 철분과 비타민 B12가 들어있어서 산소를 실어 나르는 힘과 신경 기능을 받쳐줘요. 다리는 결국 산소와 신호로 움직이잖아요. 피가 힘이 없고 신경 전달이 둔해지면 아무리 먹어도 다리엔 힘이 안 붙어요. 넷째, 아연도 들어있어서 회복과 면역에 도움을 줘요. 특히 식욕 떨어진 어르신들은 적은 양을 먹더라도 밀도가 높은 영양이 들어와야 해요. 소고기가 그 역할을 해요. 물론 아무 소고기나 매일 많이 드시라는 뜻은 아니에요. 가공육 말고 비교적 기름기 적당한 살코기 부위를 잘 익혀서 한 끼에 손바닥 크기 정도로 드시면 충분해요. 불고기처럼 너무 달게 양념된 것보다는 국거리, 장조림, 살짝 구운 소고기, 미역국에 넣은 소고기처럼 부담 덜한 방식이 좋아요. 씹기 힘드신 분은 다져서 완자처럼 만들어 드셔도 좋고요. 중요한 건 나이 들었으니 고기는 줄여야지만 반복하다가 정작 근육이 버틸 재료까지 같이 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실제로 인천에 사시는 74세 윤봉래 여사님은 몇 년 동안 고기를 거의 안 드셨어요. 소화가 안 될 것 같고 혈관 막힐까 무섭고 자녀들도 고기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 라고 하니까 아예 피하셨대요. 그런데 허벅지 힘이 너무 빠져서 욕실에서 일어날 때마다 겁이 나고 장바구니를 들면 팔보다 다리가 먼저 떨렸다고 해요. 식단을 보니 단백질 양이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두세 번은 소고기를 드시게 하고 나머지 날은 계란, 연어, 그릭 요거트로 이어가게 했어요. 석 달 뒤에 제일 먼저 들은 말이 이거였어요. 앉았다 일어날 때 겁이 덜 나요? 이 말 정말 무겁습니다.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감각이 돌아오는 거니까요. 그럼 6가지를 어떻게 묶어 드시면 좋으냐? 아침엔 계란 2알과 그릭 요거트 반 컵 또는 1컵. 점심이나 저녁엔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를 올리브 오일에 곁들이고 일주일에 두세 번은 야생 연어, 또 두세 번은 소고기를 넣으세요. 매일 전부 다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 식탁 안에서 이 6가지가 계속 돌아가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물 섭취, 햇볕, 가벼운 하체 운동이 붙으면 훨씬 좋아요. 근데 음식 없이 운동만 하면요, 몸이 버티지를 못해요. 벽돌 없이 집 짓는 거랑 같아요. 그러니까 순서를 바꾸시면 안 돼요. 또 몇 가지 자주 하는 질문이 있어요. 이미 많이 약해졌는데 지금 시작해도 되나요? 네, 됩니다. 늦지 않았어요. 근육은 70대, 80대에도 자극과 재료가 들어오면 반응해요. 속도는 젊을 때보다 느릴 수 있어요. 그치만 반응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시면 안 돼요. 신장 때문에 단백질이 걱정되는 분들은요, 이미 신장 질환 진단을 받으셨다면 주치의와 상의하면서 양을 조절하셔야 해요. 아무 문제 없던 분도 갑자기 과하게 몰아먹는 방식은 좋지 않아요. 적당량을 꾸준히 여러 끼에 나눠 드시는 게 더 낫습니다. 한 번의 왕창보다 매일 조금씩이 이깁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다리 힘이 떨어지는 건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일이 아니에요. 밤에 쥐나는 것, 아침 첫발이 무거운 것, 의자에서 손 짚고 일어나는 것, 계단이 예전보다 무서워지는 것, 이런 아주 작은 신호들이 몇 달,
몇 년 쌓여서 결국 큰 차이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반대로도 가능해요. 계란 2알, 연어 1토막, 시금치 1접시, 그릭 요거트 1컵, 올리브 오일 1스푼, 소고기 1번. 이런 작은 선택이 쌓이면 다리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어요. 몸은 생각보다 정직해요. 주는 대로 반응해요. 그래서 더 희망이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6가지를 다시 짚어드릴게요. 6위 계란, 5위 야생 연어, 4위 시금치와 짙은 녹색 채소, 3위 플레인 전지방 그릭 요거트, 2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그리고 1위 소고기입니다. 이 순서는 절대적인 서열이라기보다 근육 회복에 필요한 역할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같이 가야 더 강하다는 의미예요. 계란과 소고기는 근육 재료와 신호를 주고, 연어와 올리브 오일은 염증과 혈관 환경을 정리하고, 녹색 채소는 혈류와 미네랄을 채우고, 그릭 요거트는 소화 편한 단백질로 빈틈을 메워줘요. 이렇게 묶여야 다리가 버팁니다. 따로따로 보면 평범한 음식인데 같이 보면 전략이 돼요. 마지막으로 딱 2가지만 기억하세요. 다리 힘이 빠지는 걸 나이 탓으로만 넘기지 마세요. 그리고 식탁부터 바꾸세요. 그게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채널에 남아있는 다음 내용도 꼭 이어서 보세요. 1위 음식도 먹는 시간과 조합을 틀리면 근육 회복 효과가 확 떨어집니다.